세컨라이프! 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세컨라이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5포 세대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노후를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획부터 한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들었고요. 이 방송은 이제 미리 보기 방송입니다. 먼저 어떤 방송이 될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김효석이라고 하고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보 세컨 라이프에서 기러기를 담당하고 있는 황규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러기. 실제 기러기 아빠시죠? 네, 실제 기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러기 새해를 했고요. 네. 우리가 그냥 뭐 재미삼아서 새 이름을 좀 붙여보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전다영입니다. 브라보 라이프에서 지금 부엉이를 맡고 있습니다. 부엉이. 왜 부엉인가요? 눈이 커서. 눈이 커서 부엉이. 좋습니다. 현명하죠, 부엉이가. 자, 그리고, 네.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세컨 라이프에서 앵무새를 담당하고 있는 황혜영입니다. 왜 무슨입니까? 제가 잘 따라하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잘 흡수해서 하더라고요. 예. 자, 또.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세컨라이프에서 매를 맡고 있는 김익수라고 합니다. 매를 맡고 있어. 아, 네. 예, 매를 근데, 맡고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독수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독수리 오용재. 일단 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노후, 미래를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독수리 오용재는 이제 지구를 지키는데 저희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들 전문가세요. 자기 업계에서 재무전문가 또 창업전문가.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필요하고 창업을 또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눠봤고요. 제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화면에 이제 왼쪽이 이쪽이죠, 이쪽 왼쪽이 좀 창업 쪽이죠. 네. 네. 예, 본인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네, 저는 한국개인사업개발원 네. 대표 김익수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면 어디죠? 뭐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신 거 맞습니다. 예, 방송 처음이시나? 대충 보세요. 예, 어디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네. 창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아무래도 창업을 하고 나서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와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또 계속 월급도 계속 꼬박꼬박 받아가려면 안정적인 매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하네요. 안정적인 매출. 네.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걸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네. 황영님은 네, 저는 개인사업개발원에서 이제 개인사업에 관해서 많이들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정작 창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 자신의 그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컨설팅을 하고 그 대표님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같은 회사에 또 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쪽에 또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재무설계 전문가입니다. 두 분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개인의 어떤 재무 설계를 담당을 했는데요. 네. 제가 느낀 거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 잘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고요. 매를 좀 그런 맞아야 쪽에 되는데. 이제 저쪽에 좀 매를 맞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 좀 더 버텨라. 네. 창업은 나중에 하고 네. 월급쟁이가 편하다. 본인의 경험담 아닙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좀 일찍 나왔죠? 네. 좀 버틸 걸?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엄청 고생했죠, 그죠? 네. 그래서 준비 없는, 계획이 없는 창업보다는 탄탄하게 그 안에서 좀 많은 네. 계획을 해라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실 네, 것 네. 같아요.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재무 설계를 저도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까지 주로 재무 설계하고 보장 설계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네, 이제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직장에서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버텨라 라는 의견을 갖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일부러 제가 구성을 한 거에 이제 좌우익으로 나눠놨어요. 이제 뭐 보수 진보 이쪽은 좀 보수 쪽으로 가라. 이쪽은 좀 진보 쪽으로 가라. 빨리 나와서 창업해라라는 부분이어서 아주 얘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서 좀 사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16회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오래 했고요. 또 리스트도 좀 뽑아봤어요. 이걸로 또 다음에 스토리 펀딩에 올려서 펀딩도 좀 받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투자하시면 그 이상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6회를 그냥 뭐 순서 없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AI는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렇죠. 알파고 나오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파고는 한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고 이제 AI인데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게 오면서 지금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그 보험업계라든가 금융업계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또 그런 쪽으로 대체도 현재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기보다는 변화될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고 지금 했던 거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 AI의 직업,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 속에 없어지는 직업들, 또 새로 생겨날 직업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서 여러분의 세컨 라이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점쳐보겠고요. 그 다음 방송은 이제 일 없는 노후, 희망 없는 지옥, 어쩌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네.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주로 40대, 50대 분들 만나 뵙게 되면 네. 최대한 자기의 일을 지키면서 음. 향후에 노후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10년, 20년 꾸준히 하나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취미는 취미지 매일 취미를 해봐. 지겹죠. 그건 지겹죠. 그 취미가 아니죠? 지겹죠, 예. 네, 그러니까 취미는 취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걸 하면서 여가로 하는 거지. 여행은 취미지 여행이 직업은 그 여행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잡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후에.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취미가 나중에 연장이 돼서 그걸 뭐 취미가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걸로 하게 되면 그게 10년 정도 넘게 되면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 내가 취미인데 네. 그걸 나중에 잘하게 돼서 나중에 드론 강사나 네, 네. 그렇죠. 예. 강습반을 열어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오.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러네. 드론 촬영을 대신해주는 기사. 이러면 되겠군요. 이게 취미가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취미를 조금 좀 제대로 좀 해보자. 네.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다음에는 칼을 가는 안에 꽂아주길 기다리는 남편. 교수님이시네요. 교수님 말씀하시죠. 확 꽂힙니다, 제목이. 칼을 가는 안에 꽂아주길 기다리는 남편. 이게 제 주변에 칼 가는 아내들이 많아요. 조심하시겠어요. 애 대학만 보내면 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칼은 모르고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돈을 사금사금 이제 빼돌리는 거야. 적금을 들고 알바를 뛰거나 남편 몰래. 왜냐면 이제 이혼을 하려면 그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우시네요. 사실 이혼하면 둘 다 손해지만 여자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꽂아주기 기다리는 남편 무슨 얘기냐? 그래, 네가 먼저 이혼 요청하면 이혼 안 준다 이거야. 그리고 난 자유롭고 경제적인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혼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준비하느냐? 세컨 와이프를 위해서 뭘 세컨 허즈번드를 위해서. 솔직하게 뭐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혼하면 그렇죠. 이 이혼이 흠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혼을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닌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죠. 네.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이것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거에 그러니까 인생을 좀 편하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불편하게 죽는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하기 싫은 일도 좀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화는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불평불만만 많다. 네. 제가 냈었던 아이디어. 할게요. 네. 가시죠. 쭉. 브라보! 세컨라이프! 네,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세컨라이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뭐 5포 세대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노후를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획부터 한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들었고요. 이 방송은 이제 미리 보기 방송입니다. 먼저 어떤 방송이 될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김효석이라고 하고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보 세컨 라이프에서 기러기를 담당하고 있는 황규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러기. 실제 기러기 아빠시죠? 네, 실제 기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러기 새를 했고요. 네. 우리가 그냥 뭐 재미삼아서 새 이름을 좀 붙여보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전다혜입니다. 브라보 라이프에서 지금 부엉이를 맡고 있습니다. 부엉이. 왜 부엉인가요? 눈이 커서. 눈이 커서 부엉이. 좋습니다. 현명하죠, 부엉이가. 자, 그리고, 네.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세컨 라이프에서 앵무새를 담당하고 있는 황혜영입니다. 왜 앵무새입니까? 제가 잘 따라하거든요.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잘 흡수해서 하더라고요. 예. 자, 또.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세컨라이프에서 매를 맡고 있는 김익수라고 합니다. 매를 맡고 있어. 네. 예, 근데,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독수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독수리 오용자. 일단 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노후, 미래를 저희가 지켜드리기 위해서 독수리 오용자는 이제 지구를 지키는데 저희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들 전문가세요. 자기 업계에서 재무전문가 또 창업전문가. 우리가 은퇴하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필요하고 창업을 또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눠봤고요. 제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화면에 이제 왼쪽이 이쪽이죠, 이쪽 왼쪽이 좀 창업 쪽이죠. 네. 네. 예, 본인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네. 저는 한국개인사업개발원 네. 대표 김익수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을 하고 나면 어디죠? 보시면 돼요. 화면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처음이시나? 대충 보세요,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네. 창업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아무래도 창업을 하고 나서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와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또 계속 월급도 계속 꼬박꼬박 받아가려면 안정적인 매출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네요. 안정적인 매출. 네.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걸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네. 황영님은 네, 저는 개인사업개발원에서 이제 개인사업에 관해서 많이들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정작 창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 자신의 그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고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컨설팅을 하고 그 대표님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같은 회사에 또 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쪽에 또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재무 설계 전문가 입니다. 두 분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개인의 어떤 재무 설계를 담당을 했는데요. 네. 제가 느낀 거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 월급쟁이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 잘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고요. 매를 좀 그런 맞아야 쪽에 이제 되는데. 저쪽에 좀 매를 맞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을 때 좀 더 버텨라. 네. 창업은 나중에 하고 네. 월급쟁이가 편하다. 본인의 경험담 아닙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좀 일찍 나왔죠? 네. 좀 버틸 걸?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엄청 고생했죠, 그죠? 네. 그래서 준비 없는
계획이 없는 창업보다는 탄탄하게 그 안에서 좀 많은 네. 계획을 해라라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실 네, 것 네. 같아요. 예, 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재무 설계를 저도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까지 주로 재무 설계하고 보장 설계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네, 이제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직장에서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버텨라 라는 의견을 갖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일부러 제가 구성을 한 거에 이제 좌우익으로 나눠놨어요. 이제 뭐 보수 진보 이쪽은 좀 보수 쪽으로 가라. 이쪽은 좀 진보 쪽으로 가라. 빨리 나와서 창업해라라는 부분이어서 아주 얘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서 좀 사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16회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회의도 오래 했고요. 또 리스트도 좀 뽑아봤어요. 이걸로 또 다음에 스토리 펀딩에 올려서 펀딩도 좀 받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투자하시면 그 이상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6회를 그냥 뭐 순서 없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AI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렇죠. 알파고 나오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파고는 한 회사의 브랜드 이름이고 이제 AI인데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게 오면서 지금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그 보험업계라든가 금융업계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또 그런 쪽으로 대체도 현재 되고 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기보다는 변화될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고 지금 했던 거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와야 되겠죠. 그런 AI의 직업, 당신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 속에 없어지는 직업들, 또 새로 생겨날 직업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서 여러분의 세컨 라이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점쳐보겠고요. 그 다음 방송은 이제 일 없는 노후, 희망 없는 지옥, 어쩌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네.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주로 40대, 50대 분들 만나 뵙게 되면 네. 최대한 자기의 일을 지키면서 향후에 노후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10년, 20년 꾸준히 하나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취미는 취미지 매일 취미를 해봐. 지겹죠. 지겹죠. 그 취미가 아니죠? 지겹죠, 예. 네, 그러니까 취미는 취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런 걸 하면서 여가로 하는 거지. 여행은 취미지 여행이 직업은 그 여행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좌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후에.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취미가 나중에 연장이 돼서 그걸 뭐 취미가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걸로 하게 되면 그게 10년 정도 넘게 되면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 내가 취미인데 네. 그걸 나중에 잘하게 돼서 나중에 드론 강사나 네, 네. 그렇죠. 예. 강습반을 열어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오.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러네. 드론 촬영을 대신해주는 기사. 이러면 되겠군요. 이게 취미가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취미를 조금 좀 제대로 좀 해보자. 네.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다음에는 칼을 가는 안에 꽂아주길 기다리는 남편. 교수님이시네요. 교수님 말씀하시죠. 확 꽂힙니다. 제목이. 칼을 가는 안에 꽂아주길 기다리는 남편. 이게 제 주변에 칼 가는 아내들이 많아요. 조심하시겠어요. 애 대학만 보내면 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칼은 뭐로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돈을 사금사금 이제 빼돌리는 거야. 적금을 들고 알바를 뛰거나 남편 몰래. 왜냐면 이혼을 하려면 그 경제적인 독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우시네요. 사실 이혼하면 둘 다 손해지만 여자분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꽂아주기 기다리는 남편 무슨 얘기냐? 그래, 네가 먼저 이혼 요청하면 이혼 안 준다 이거야. 그리고 난 자유롭고 경제적인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이혼을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준비하느냐? 세컨 와이프를 위해서 뭘 세컨 허즈번드를 위해서. 솔직하게 뭐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혼하면 그렇죠. 이혼이 흠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혼을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닌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네.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려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라. 이것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그거에 그러니까 인생을 좀 편하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불편하게 죽는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하기 싫은 일도 좀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화는요. 공부 못하는 것들이 불평불만만 많다. 아, 네. 제가 냈었던 아이디어. 네. 인데요. 빈깡통이 요란 하듯이 네. 공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네. 좀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 얘기 안 듣고 본인 얘기만 자꾸 떠들고 주변에서 했었던 조언이나 그런 것들 전혀 무시하고 그러면서 좀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뤄보려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남들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들 꼭 외우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예. 몸소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 없이도 창업하는 5가지. 뭐예요? 네. 그것도 제가 냈었던 것 중에 네. 한 건데, 창업을 하면 네. 대부분 상가를 내고 돈을 들이고 인테리어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들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디어만 제대로만 되면 돈 없이도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5가지로 딱 네, 정리해서 5가지만 딱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미리 얘기 안 합니다. 방송 네. 보셔야 돼요. 5가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컨설팅에서 많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게 하라. 이것도 영업 기본 아닙니까? 좀 비슷하지.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람이 심리가 여자 남자 데이트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쫓아다니면 도망가고. 그렇죠. 네, 반대로 밀당. 내가 밀당이 내가 어. 약간 뒤돌아서면 쫓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성과를 올리려면 결국 내가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힘들지만 나를 찾아오게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렇죠. 덜 힘들고 마음 안 상하고 네. 찾아오게 하는 방법들. 물론 뭐 기본적인 거는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부분도 이제 배우면 좋겠습니다. 또 반짝하고 사라질 것인가, 롱런할 것인가.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제가 냈던 건데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아이템들로 반짝하고 차렸다가 네. 순간 뭐 오픈한 지 3개월, 6개월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 반면에 좀 길게 가시는 사업, 창업주분들 많이 계시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비교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이왕이면 길게 가야 되는 거니까 창업했으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요즘 그 창업해가지고 특히 이제 치킨집이 예를 들면 뭐 절반 이상 1년 이내 문이 닫는다면서요? 네. 1년 내에 망할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나 돼요? 네. 네. 뭐 사고가 나거나 이제. 어. 대신 돈을 좀 잘 버는 경우는 돈 세는 기계를 갖다 놓고 밤에 돈을 세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예.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거나 애들이 이렇게 치킨을 사면 돌린대 이렇게 그다음에서 오토바이 타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클레임 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돈은 잘 벌리지만 네. 어떤 준비되지 않는 네. 사고에 대한 대비가 없었을 리스크가 때 너무 네, 크다는 리스크가 얘기죠. 너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뭐 갑자기 그 음식이 너무 배탈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또 화재가 났다거나 네. 주방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걸 당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 몸 안 다치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창업하는 분들은 내가 리더고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벌고 뒤로 미친다. 네, 네. 앞에서 낳고 뒤로 미친. 그러면 롱런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다 준비해야 되는군요. 자, 9번째는 요 얘기네요. 취미로 시작할 땐 배우면서 사업은 이거 뭐야 누구 얘기해? 취미로 시작할 땐 배우면서 사업은 왜 안 배우고 시작해? 네. 우리가 흔히를 취미라고 하면 네. 솔직히 노는 거잖아요. 네. 물론 나를 뭐 가르쳐줄 수도 있긴 하지만 놀면서 돈을 쓰는 것들이 어쩌면 취미인데 사업은 돈을 버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미는 모르니까 시작할 때 장비도 사고 누구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레슨 받으면 되는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은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죠. 배우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귀가 얇아갖고 어디 사업 설명회가 그렇죠. 저 될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네. 호딱하다 말아먹고. 말아먹고 예. 그러니까 사업도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어.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네. 배우셨어요? 저는 원래 하던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없죠. 예,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본다던가 귀동냥으로 듣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걸 체계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가르쳐준 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시던 일을 이제 나와서 창업하신 네. 거잖아요. 늘 하던 일을 이제 보험이나 이런 재무 설계를 하던 일을 하고 창업했는데 내가 월급쟁이로 있을 때와 창업했을 때 굉장히 다르죠. 네, 다르다는 거지. 어, 일은 똑같은데 어. 이게 이제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을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진짜 그러네. 저도 회사 있다가 나와서 이것도 이제 사업이죠. 저희 학원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하다못해 세금 부분도 내가 그렇죠. 이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국민요금도 바뀌고 막 의료보험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데 또 배운 데가 없네.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죠? 저희는 안정적인 네. 매출을 올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 그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아 이쪽에서 네. 그러시구나. 아 이쪽이구나. 맞네. 안정 여기 세금 이런 부분 이쪽으로 네, 네. 이제 돈 관리는 이쪽으로 네. 매출은 이쪽으로 네, 네. 그냥 인컴은 이쪽으로 지키는 건 이쪽으로. 네. 아, 맞네 이게. 구성이 좋네요. 네, 딱 좋습니다. 딱 좋네 이게. 매를 안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절대 모르는 사장님의 속마음. 네, 그건 제가 예. 그게 뭔 얘기인데 이게? 제가 그 장사를 좀 해보니까요. 네.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와 사장으로 있었을 때 음. 차이가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은 좀 직원이 이렇게 해주기를 주도적으로 좀 해주길 바라는 그 네. 마음이 있는데 예. 직원들은 실제로 딱 알바비만 받고 내 월급만 책임하면 끝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사장 마인드로 좀 해주면 정말 좋은데 근데 그 입장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과연 사장이 이만큼을 직원한테 베풀었을 때 이만큼이 오면 좋은데 이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는 있다는 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실망도 있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벌벌 절절 기면서까지 직원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또 그런 걸 봤을 때 사장과 직원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주제를 한번 제일 큰 차이는 네, 네. 돈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CEO하고 전문 경영하고 정말 내 사재를 500만 원 다 털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하고 마인드는 포장마차 하는 오너가 마인드가 훨씬 높아요. 자기 돈 전 재산 털어놓잖아요. 사실. 마음은 그냥 끝나는 그냥 거니까요. 끝나는 그래서 내 돈을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 월급쟁이도 우리 내 돈 투자 안 하잖아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선배도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놀러 갔는데 네. 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현관에 불을 딱 끄고 나가더라. 전기사 근데, 하려고요. 우리 같이 뭐 옛날에 회사 근무했을 때는 어디 그래요? 불 켜져 있다 그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죠. 내 돈 안 예, 쓰니까. 나갈 때 불 딱 끄고 나가고 다시 들어올 때 불 켜고 그래요. 네, 그게 사장의 속마음입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직원이 없죠. 네, 없죠.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통계로 알아보는 은퇴 이야기. 그건 예. 이거 뭐예요? 요새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많이 네. 보시면 고령화 사회 뭐 아니면 그 노인 빈곤율 1위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는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만 좀 알려주면. 우리나라 그 은퇴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2위인데요. 한 71. 빠르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죠. 굉장히 늦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몇 년? 헷갈리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5세, 60세 정도 이제 충분히 일을 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노후를 즐기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생계를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시기. 일을 더 해야 길다는 돼. 얘기죠. 먹고 일을 살기 해서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삼시세끼를 위해서 일을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일을 해야 되는 나이가 7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폐지까지 위해서. 주는 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71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온전히 보내는 시간이 아닌 가족을 부양하거나 그쵸. 뭔가를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이가 길다는 거군요. 한국 네네. 사람이 외국인에 너무 비해서. 길죠. 네, 너무 길죠.
71세? 네. 어우, 많이 남았네. 그걸 줄이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60세나 65세나 자기가 정하는 자기의 은퇴 시기 이후부터는 좀 일을 하더라도 즐기면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네. 부양한다는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내 나머지 인생을 좀 이렇게 뜻깊게 혹은 알차게 이렇게 엮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생계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 자체가. 그냥 이거를 그냥 말하는 것보다 통계로 딱 네. 얘기해 주니까 신뢰감이 간다. 그러니까 외국은 몇 세, 우리는 71세. 이게 의미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처음에 언뜻 보니까 좋네. 71세 일하니까 좋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불행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의 그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은퇴 설계 구체적인 재무 계획. 그것도, 그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창업도 하시고 네. 뭐 우리가 자산도 지켜드리고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제일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뭐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얼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재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를.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대죠.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죠? 주택연금이라는 거.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불안하고 또 집이 없는 분도 있고 또 너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지금 탄탄히 했는가라는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재무계획을 배워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 이거 뭐예요? 닥치고 너도 장사해?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뭘 정말 닥쳐요? 직장생활은 닥쳐야 돼요. 저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물론 직장생활에 맞는 사람이 있고 개인사업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예. 제가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네. 전 개인사업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네. 달란트를 찾았을 때와 찾지 못했을 때 그 차이지 찾고서 개인사업을 본인에 맞는 개인사업을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이 훨씬 매력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럼 본인이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 잘리신 거예요? 잘리기도 했고요. 반반? 네, 홈가이드 반 양념반. 네. 네. 전 잘렸거든요. 그래서 전 직장생활 참 좋아했는데 이것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나는 다니고 싶어도 회사에서 그만 나가려면 어떡해요. 네. 네. 근데 정말 저도 준비 없이 나와서 힘들었어요. 저는 오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직장에. 너무너무 잘했고. 근데 툭 잘려갖고 나와보니까 황당했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까 그 배우고 이런 부분을 좀 알았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교수님은 어떤 상황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훨씬 낫죠. 네. 그럼 창업하신 나는 거네요? 아니, 그 고생을 했는데 안 나면. 뭐야,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말도 못해요. 이게 마음고생 뭐 이런 고생들은. 교수님 보면 고난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도 못해요. 예, 하여튼. 그걸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강의 다닐 때 제가 그만뒀습니다 보다 잘렸습니다가 더 나아요. 실제로 맞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마음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처럼 잘리지 말고 그냥 준비해라. 네. 그냥 장사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개인 사업 안 해봤으면 우리 말 들어. 뭐 거의 반말이네, 이거. 말 들어야 돼요? 예, 누가 이거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제 얘기가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 홍보죠. 음. 네, 회사 홍보인데요. 개인 사업 시작할 때 무작정 시작하시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그렇죠. 예, 그런 전략 없이 시작했다가는 정말 6개월 안에 식당 같은 경우는 6개월 쇼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맛이 있냐 없냐 떠나서 6개월 안에 단골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손님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을 아무데서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개인사업개발원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살짝 판매 거기- 전략을 짜라. 예, 속심이 보이고. 회성고네. 해도 돼요.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돈 받고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뭐 열심히 해야지. PPL에 PPL? 그럼 아니 해야지. 해본자가 어딨어. 그리고 이렇게 좀 노하우를 주실 거잖아요. 그래야 또 홍보도 되니까 살짝 하나만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특히 보면 개인 사업도 포지셔닝이죠. 포지션이. 예, 아까 찾아오게 하라는 게 포지셔닝이죠. 네, 예, 멘토 예, 포지셔닝. 예. 그런 포지셔닝이 돼 있을 때 내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개인 사업이죠. 예. 왜 개인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영업 나가시잖아요. 네. 뭐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사라.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힘드니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만드는데 그런 포지셔닝 종류가 굉장히 많다.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전단지도 그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전단지도 그냥 뭐 쓰레기로 버려지는 전단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딱 읽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캐치 카피, 리드 카피를 만들어서 돌렸을 때 이왕이면 나한테 한 명이라도 더 찾아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지금은 창업하지 않지만 향후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만 좀 불안하신 분들은 네. 미리 좀 들어놓으시면 딱 그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황혜영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네. 나오세요, 있잖아요. 창업하게. 창업하신 분이 뭘 또 창업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낚이셨습니다. 직장 생활에 오래 있어라 네. 이런 건데 네. 막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낚일 것 같아. 그래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인들은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는 사업 노하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달인들은 얘기 안 해줍니까? 이사님 거 없어요. 제가 할까요? 예, 예.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이 알고 있는 정보는 정말 정보가 아니거든요. 예, 남이 모르는 게 정말 정보인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노하우를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알려준다고 해도 알짜배기는 아마 자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노하우가 또 결국 우리한테 있으니까 와서 배워라. 아니 본인들이 안 가르쳐 준다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 그거를? 계속 와서 배워라. 아니 그게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네. 방송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방송을 엉망으로 별거 없네. 일단 노하우를 좀 꺼내 놓으시고 네. 근데 그것만 듣고서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서도 테니스를 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야 되면 훨씬 리스크가 덜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뭘 자꾸 세다. 닥치고 스타트업. 세컨 라이프 설계. 네, 이제 그거는 저희 제목 스타트업 세컨 라이프 세컨 제목으로, 라이프 예. 제목으로 네네. 닥치고 스타트업 세컨 라이프 설계 이렇게 했는데 쭉 얘기 나와보니까 지금 창업 쪽에 지금 컨텐츠 좀 세요. 우리 보수 쪽에는 좀 어떻게 좀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 창업 쪽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것들 중에 뭐 예. 창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창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준비도 하시고 네. 매출도 종잣돈이 하시고. 필요하죠. 네. 네. 그 종잣돈을 만드는 걸 어떻게 음. 만들고 어떻게 지킬 건지 혹은 돈을 진짜 수십억을 벌어도 한순간에 돈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계획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규봉님이 기록이님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요? 예. 네.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창업도 해봤고 네. 그렇죠. 엄청 힘들어봤고. 네. 왜 자꾸 그걸 강조하세요? 이 방송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엄청 힘들고 바쁘지. 지금 잘 나가시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거에서 노하우를 얻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우리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 책 쓰신 분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에코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코 세대. 예,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에코가 이렇게 네네. 뱅뱅뱅 도는 거죠.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말 불쌍한 게 그렇게 부모 부양하느라고 고생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도 자식들이 아직은 좀 올라와야 되고 얘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부모 부양 힘들었는데 애들이 지금 놀고 있고 취업이 안 되니까 껴가지고 지금 근데 본인은 지금 은퇴한 분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대책이 없는 거죠.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 마지막. 그러네요.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내 나이는 비밀인데 어쨌든 베이비 부모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모님 네. 살아계시죠. 근데 지금 뭐 또 엊그저께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하셔야지. 예. 그다음에 애들 아직도 크려면 아직 그렇죠. 너 있어야 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해야지 뭐 딱 거기에 끼어 있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는 눈치가 좀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이미 뭐
한 80%는 다 나왔어요 이미. 아. 네, 저희 세대는 베이비부모 세대 네, 이제 80%는 나왔다. 뭐 상위 한 1, 20% 이제 임원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지 나머지는 뭐 회사에서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회사로 옮겼다든가 이제 창업을 했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준비 없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베이비부모 세대들 많이 만나시나요? 그럼요. 예. 만나죠. 예. 어떤 분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딱 그 말씀하시니까 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치킨집 사장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진천에서 진천에서 다른 일 하시다가 제법 장사가 잘 됐었는데 그 치킨집 하셨거든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아이들 한참 커가는데 아이들까지도 결과적으로 그분 말씀하셨던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아이도 네.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시긴 하셨지만 힘들잖아. 창업 자체가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과 이제 저희들을 만났었는데 그분의 사정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금방 말씀하셨던 게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 창업도 하지만 내가 목돈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창업이 두려운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보험 영업 네. 많이 하시죠? 그게 뭐 많아요. 보험 영업도 있고 뭐 방판도 있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뭐 이런 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재무설계 저 보험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보험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정착률이나 성공률 같은 건 어때요? 보시기에? 뭐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정착률은.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와서 1년 동안 얼마나 남아있느냐 1년. 정착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10분 들어오면 한 3분 정도 이제 1년에 역시. 그러니까 1년을 살아남으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크죠. 치킨집보다는 안 돼? 요즘 이쪽은 치킨집은 밤에 잘 때 돈을 세고 이게 본 돈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관리하고. 근데 이제 흔히들 경기가 어려우면 자기 미천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안 들이고 하는 일들을 많이 찾아요. 영업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영업이라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방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잘해서 성공하면 좋죠. 네. 정말 자기 돈. 근데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전에 뭐 지점장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보험 영업을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들어와라. 너 못하면 1,000만 원에 다 까먹는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열심히 할 거란 얘기지.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와서 그런데 다 해주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책상도 주고. 그래서 뭐, 예. 내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돈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나는 미칠 게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실은. 경험했다. 뭐.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젊었을 때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이 돈을 못 번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또 손해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업을 내가 시작했는데 이걸 계속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가입을 다 시켜놓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둬버리면 그 사람들의 신뢰죠. 내가 보면 당신은 재무설계 할 거고 뭐 도와줄 겁니다. 심지어는 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고 해놓고 그만뒀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도 잃고 관계 시간도 잃어버리고 또 그 기회비용이나 그 시간에 내가 딴 거에서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창업을 했었으면 여기서 또 많은 또 경험을 쌓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영업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할 거 없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내 돈 1,000만 원이 들어갔다 창업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도 분명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그 보험 같은 경우만 네. 예를 들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네. 중간에 힘들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된 부분이 없으니까 성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물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모든 영업들이 대부분 자기가 투자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또 반면으로 보면 투자하지 않고서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보고 있는 영업의 달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이거죠. 그분들은 투자를 한 게
없어서 성공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투자한 게 없지만 나름대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교수님이 또 예, 우리 교수님 예. 영업 쪽은 예. 그 저는 그 뭐든지 관계거든요. 관계. 창업이든 영업이든 직원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영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께 제일 부탁을 드리는 게 그 자리가 평생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장이 아닌 이상 평생 내 자리가 아닙니다. 준비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는 돈도 돈이지만 관계를 준비하자. 있을 때 잘하자. 나중에 내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탁을 드릴 때 큰 피 그 부탁을 그 사람이 들어주려면 내가 좀 베풀고 살아야 돼요. 예. 이게 꼭 밥도 좀 사고 어차피 법인카드 있으면 좀 사고 더 많이 쓰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고객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쓰시고 또 밥도 좀 사시고 또 가서 또 자주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또 누가 부탁하면 좀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고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도와주시면 나중에 창업이 되든 영업을 하든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방송이 여러분 인생을 뭐 책임져 주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져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 누구나 두 번째 인생 은퇴 후의 인생이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리 보기로 예고편 한번 했고요.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본 방송으로 해서 다 주제를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토리 펀딩 다음에 스토리 펀딩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매주 또 방송한 부분을 올려서 같이 한번 투자를 받겠습니다. 낸 돈 이상의 혜택을 드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투자하시면 제 책도 드리고 또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방송권도 드리고 그러니까 책값보다도 더 싼 거예요. 제 네, 책이 그렇죠. 10,000원이 넘으니까 그런 식의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한 것 이상의 얻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로 우리가 방송 임할지 한마디씩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네. 성공 창업을 이루는데 지름길과 지팡이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지름길과 지팡이 진짜 돌리는 거네요. 회사 홍보가 너무 셉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잘하시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달란트를 찾아서 그 사업에 접목시켜서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좀 배우려고 그래요. 저도 제2의 인생, 은퇴 후 인생이 어떨까 기대됩니다. 어떤 그 청취자의 마음으로, 시청자의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장님은요?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은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권이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뭐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실패하지 않는 세컨 라이프.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성공의 확률은 누구나 다 10명이면 10명이 다 성공하지 그 않아요. 성공이 아니죠. 그거는 평균인 네. 거죠.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세컨 라이프. 안전한 세컨 라이프. 네. 성공하시려면 저쪽으로 가시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역시 보수야. 이쪽으로 오시고 역시 보수야. 그런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보수적일 때가 있고 진보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다 갖추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치고 나가시고 어쩔 때는 쫙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보 세컨 라이프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준비도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잘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앞으로 기대되는데? 방송 잘하네.